GV 함께 하기로 한 네. 이랑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떨고 계시는 감독님, 네. 영화 정순 연출하신 정지혜 감독님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감독님 인사. 네, 안녕하세요. 정순 연출한 정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인디스페이스가 이렇게 커 보일 수가 이렇게. 네, 이 행복하고 날씨 좋은 토요일에 정순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영화 보고 할 수 있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 영화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오늘 집이가 굉장히 기대가 되는 가운데 그 영화 정순이 2021년에 찍으시고 2022년에 영화제를 이렇게 돌기 시작해서 이제 2024년에 개봉해서 관객분들 만나보고 계신데 지금 소감 좀 어떠신가요? 그 2년 전에 이제 영화제 통해서 관객분들 뵐 때는 막 마냥 신나고 되게 저희 배우분들도 같이 영화제를 다니셨는데 가족 여행 하듯이 너무 좀 재밌게 이렇게 관객분들을 뵀었던 것 같은데 또 개봉 앞두고는 되게 긴장도 많이 했었고 한 분이라도 저희 정순 봐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개봉을 기다렸었고 지금도 이렇게 관객분들께서 저희 영화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 그런 마음입니다. 저는 맨 처음에는 그 정순이라는 중년의 여성이 성범죄 피해를 당하고 또 그거를 이제 극복해 나가는 이야기잖아요. 저는 사실은 성범죄 피해자라고 하면 흔히들 약간 어린 연령층의 여성들을 많이 떠올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나도 되게 편견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왠지 조금 생소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어가지고 이 영화 정순의 시나리오 어떻게 쓰게 되신 건지 좀 궁금해요. 제가 저희 영화 그 배경이 되는 그런 식품 공장에서 생산직 아르바이트를 한 1년 가까이 했었는데 그때 저와 같이 일을 하셨던 분들이 정순처럼 중년 여성 근로자분들이 대부분이셨고 그분들이랑 좀 오랜 시간을 같이 보내면서 계속 그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싶다라는 생각이 계속 막연하게 있었고 이제 제가 그때 대학교 휴학 시절에 그렇게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이제 복학을 하고 나서 저희 학교 선배가 같이 장편 시나리오를 쓰는데 같이 좀 작업에 참여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셔서 그 작업에 참여를 하게 됐는데 그 시나리오 소재가 이제 데이트 폭력이랑 디지털 성범죄를 다룬 이야기였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같이 자료 조사를 하면서 좀 알지 못했던 어떤 좀 현실들을 많이 알게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르는 가해자들 중에 굉장히 많은 비율을 중년 남성이 차지를 하고 있었고 저조차도 이제 디지털이라는 그런 좀 특성 때문에 되게 젊은 세대들의 문제다라고 인식을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잘못됐다는 거를 좀 알게 되면서 이 정순 시나리오가 시작됐었던 것 같아요. 저 궁금한 게 공장 노동하시는 중년 근로자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모습에서 이분들 얘기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셨어요? 사실 제가 이제 그 공장이라는 그 공간에도 되게 좀 약간 흥미로웠던 지점 중에 하나가 그 전에는 뭐 패스트푸드 아르바이트나 뭐 요식업에 관련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처음으로 이제 생산직 아르바이트를 경험을 해봤었는데 굉장히 또 다른 노동 환경이었었고 저희 또 그 중년 여성 이모님들이 저희 부모님과 비슷한 세대이신데 제가 아르바이트를 했던 그 공장에 또 몇 년 전에 저희 어머니도 아르바이트를 했었던 그런 공간이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냥 엄마가 그 공장이라는 곳에서 일을 한다는 것이 이렇게 세세하게 그릴 수가 없었는데 제가 직접 그 공간에서 노동자로 경험을 해 보니까 이분들이 지금 어떤 환경에 처해 있으시고 근데 그런 환경이 뭔가 작게 봤을 땐 그 공장이라는 공간에서만 그런 대우나 어떤 처우를 받는 거지만 또 크게 봤을 때는 이 다른 세대의 여성으로서 그 중년 세대 여성들이 또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비슷한 순간에 얼마나 자주 놓이게 되었을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혹시 그때 그 아르바이트 하시면서 되게 그 이모님들이라 불리는 이모들의 대화를 되게 많이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좀 재밌어서 이 영화에 썼다거나 혹시 그런 대화 같은 거 있나요? 그 부분이 약간 제가 비슷하게 착안을 한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이제 저희 중간 관리자인 도윤이가 이제 정규직 전환을 앞두고 있어서 지금 예민하다 그런 소문이 저희 안에 이제 돌아왔었거든요. 근데 항상 예민했는데 더 예민한 건 무엇일까? 그래서 지금 원래도 조심했는데 얼마나 더 조심해야 하는가? 사실은 뭔가 방법이 있지 않은 그런 고민들을 되게 또 그 안에서는 저희에게 되게 큰 또 문제로 다가오다 보니까 그런 점들이 좀 자연스럽게 영화 안에 또 담겨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극 중에서 약간 세대가 분리되어서 좀 친분을 맺는 걸로 보이는데 거기서 좀 정순 이모님들과 가깝게 지내는 좀 젊은 세대 여성 한 명이 있잖아요. 그분이 약간 동갑내는 분이셨을까요? 저도 가깝게 지내긴 했는데 또 이제 저 또래에 오래 일한 친구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서 저보다 더 오래된 다른 또 언니들이 되게 같이 개모임도 하고 되게 친근하게 지내는 소수의 언니들이 계셨었거든요. 그래서 그 언니들이 더 가까운 것 같아요. 보통은 좀 세대가 나뉘어서 네. 친해지는 게 흔한 케이스인가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젊은 세대의 아르바이트생들이 들어오면 보통은 이제 방학 기간 2개월 정도만 짧게 일을 하고 가는 경우가 많아서 오래 일을 하셨던 분들끼리는 이미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약간은 조금은 좀 텃세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배척하는 문화가 있는데 저도 이제 개월 수가 조금 차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게 된 게 그 관리자의 어떤 평가에 의해서 쉽게 대체될 수 있는 자리라고 일을 하시는 분들이 느끼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젊고 어떻게 보면 체력적으로 좀 우세해 보이는 어떤 존재들에게 자연스럽게 조금 그런 마음이 드시는 그런 것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목이 정순인데 사실 그 극 중에서 정순이라는 이름이 불리는 순간은 아침에 출석 체크할 때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영화 제목을 정순이라고 하신 또 이유가 있으신지 궁금했어요. 이제 맨 처음에 주인공 이름을 이제 정할 때 그 이름이 이제 숫자 돌림이라던가 이렇게 되게 여성들에게 잘 붙여지는 그런 이름들 뭔가 정순의 뜻은 이제 곧고 바르게 착하게 살아라라는 의미의 이름인데 그렇게 뭔가 태어날 때부터 좀 정체성을 부여받은 그런 정체성을 되게 착실하게 따르면서 살아온 어떤 한 인물이 이 영화의 시작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정순도 그 사람을 어떻게 가두는 틀로서 장치했으면 좋겠다로 사실은 정했었던 거였는데 이제 이야기를 쓰면서 보니까 이 정순이라는 사람이 그런 그 이름으로라도 되게 불리기가 쉽지 않구나 라는 사실을 알면서 자기 이름을 찾아가는 과정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영화 제목도 정순으로 하게 되었고 나중에 이제 원래 하고 싶었던 운전면허를 따러 갔을 때 정순 씨라고 불리는 그런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제목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제 배우분들이 엄청 연기를 잘해주셨어요, 정말로. 네, 그래서 이제 정순 역을 맡으신 김금순 배우님 연기는 정말 뭐 거의 뭐 이 영화를 정말 살린. 네, 그래서 정말 이런 배우님을 또 어떻게 캐스팅하셨을까? 다른 배우님들도 너무 연기를 잘하셔가지고 예, 전반적으로 그 어떤 캐스팅 과정, 네 그런 것도 좀 궁금해요. 금순 배우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돌아오는 길엔이라는 단편 영화에서 이제 가족들이 이제 캠핑을 떠나는 내용인데 거기서 처음 그 배우님을 보게 됐고 되게 감탄하면서 영화를 봤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되게 현실적인 캐릭터인데 그 금순 배우가 가진 어떤 자기의 캐릭터성을 그 영화 내내 잃지 않고 가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저 배우님은 누굴까 이렇게 되게 궁금증을 자아내게 했던 그런 배우님이셨는데 제가 사실 시나리오를 쓸 때에는 정순을 지금 금순 배우님보다 한 10살 정도 많은 인물로 설정을 하고 썼어서 금순 배우님을 떠올리지 못하고 있다가 PD님이 시나리오를 보자마자 금순 배우님을 추천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금순 배우님의 어떤 되게 굉장히 다작을 하신 배우님이셔서 필모를 다 살펴보게 됐는데 뭐 사바하에서 굉장히 또 강렬한 무당 연기를 하시기도 하고 네. 생각났어. 네, 얼마 전에 봤거든요, 잠깐. 그리고 또 다른 또 작품들에서도 되게 다양한 모습들, 얼굴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영화는 정순이 처음부터 끝까지 되게 또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끌고 가야 하는 영화인데 이 금순 배우님이라는 사람이 이 정순을 되게 풍부하게 만들어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제의를 드렸고 또 선배님이랑 만나 뵙고 얘기하면서 더 좋았던 것 중에 하나는 연극으로 연기를 시작을 하셔서 연극 생활도 또 굉장히 오래 하셨는데 이제 정순이 마지막에 이제 공장을 찾아가서 이렇게 하는 그 씬이 어떻게 보면 좀 되게 연극적이어 보일 수도 있는 장면이라 그 장면이 제일 저는 그 정순에게 어려운 장면이라 생각했는데 충분히 금순 배우님께서 소화해 주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그 정순이 그 안에서 계속 어떤 여성 노숙인을 여러 번 마주치면서 여러 번 어떤 감정 상태 변화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여성 노숙인 설정을 하신 이유랑 그걸로 정순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하시려고 했는지가 궁금했어요. 이제 맨 처음 그 캐릭터를 제가 시나리오에 적게 된 거는 이제 정순이라는 사람이 영수와의 관계가 이렇게 발전돼 가면서 변화하는 어떤 반응들 처음에는 굉장히 어떤 윤리적으로 되게 문제되는 관계가 아닌 어떤 싱글 두 명이 만나서 관계를 발전하는 그런 순간임에도 정순이 그 동네 토박이로 살면서 남들에게 뭔가 소문이 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스스로 자기 검열을 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내가 이 동네에서 뭔가 전혀 알지 못하는 누군가가 계속해서 자기가 영수 달방에서 나오는 걸 지켜보고 있다면 정수는 어떨까라는 생각에서부터 시작했던 캐릭터였고요. 그런데 이제 그 인물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노숙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어떤 불특정 다수의 시선에 되게 노출되어 있는 그런 환경에 계신 분들이신데 정순이 이제 사건을 겪고 자기의 영상을 누가 봤는지 모르는 어떤 누가 자신의 어떤 사적 영상을 봤는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에 휩싸이면서 그분과 자기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 환경에 놓여 있다라는 어떤 일종의 동질감을 느끼게 될 것 같았어요. 네, 그래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캐스팅을 할 때에도 금순 배우님께서 그 자매 연기를 하신 적이 있는 비슷한 연령대에 좀 생김새 비슷하신데 이은희 배우님을 추천을 해주셔서 제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네, 은희 배우님께도 네, 캐스팅 제의를 너무 좋았어요. 아, 저 궁금한 게 또 이제 배우님들 얘기가 나와서 사실은 악역을 맡아야 하는 되게 좀 대놓고 못된 사람 역을 해야 되는 그런 배우를 캐스팅할 때 어떻게 설득하시는지 이 역에 당신이 적합하다, 당신이 빛낼 수 있다라는 곳을 어떻게 설득하는지 궁금했고 이 영화를 보면서 당연히 관리 역을 맡고 있는 도윤이가 너무 짜증나잖아요. 근데 그런 누구나 저 사람 진짜 짜증난다라고 할 만한 역을 캐스팅할 때의 방법과 비화 같은 게 있으면 좀 듣고 싶었어요. 사실 제가 그러니까 감사하게도 이제 배우님들께 제의를 드렸을 때 현우 배우님, 용준 배우님 다 흔쾌히 같이 하고 싶다고 다행히 해주시기는 했는데 일단 이제 그 도윤 같은 경우에는 그 공장이라는 그 작은 사회 안에서 자기가 되게 왕처럼 되게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작은 권력을 왕처럼 뭔가 뽐내고 싶어하고 그런 것들을 되게 잘못된 방식으로 표출하는 그런 인물로 설정을 했는데 그 인물이 외형적으로 봤을 때 정말 위압감이 있거나 뭐 키가 크고 덩치가 커서 이런 카리스마로 뭔가 사람을 누르거나 그런 인물이 아니라 정반대에 되게 어떻게 보면 좀 왜소해 보이는 그런 어떤 상반된 이미지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용준 배우님께 제의를 드리게 됐는데 용준 배우님이 비슷한 어떤 냉동식품을 다루는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또 경험이 있으셔가지고 굉장히 도윤이라는 캐릭터를 잘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따로 이렇게 설득드릴 필요 없이 너무 이렇게 이해를 하고 이렇게 만나러 와주셔가지고 네, 너무 감사하게도 이제 같이 하게 됐고 이제 현우 배우님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게 있으셨어요. 뭔가 처음에는 굉장히 이제 그때 현우 배우님을 만나는 게 현우 배우님이 연기를 조금 쉬시다가 이제 다시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된 시점에 저와 만나게 되셨는데 원래 보통 이제 상업 영화를 주로 많이 하셨던 선배님이라 저도 같이 안 해주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제의를 드렸던 거였는데 시나리오 읽고 너무 좋았다고 해서 바로 만나자고 답이 오셨고 그래서 만나 뵈러 갔더니 너무 이제 하고 싶어 하시는 이제 적극적으로 저에게 막 리딩도 해주시고 직접 이제 시나리오를 인쇄해 오셔서 리딩도 해주시고 그때 지금은 살이 많이 빠지셨는데 저 영화 촬영할 때는 이제 푸근하게 이렇게 살집도 그때 이제 찌신 상태였어요. 찌우신 거는 네. 그래서 지금 뭐 이런데 괜찮은지 막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주셔서 저는 제가 생각했던 이제 영수가 막 빌런으로 그려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친근하게 그려졌는데 그런 어떤 악의 뭔가 평범성을 되게 강조하고 싶었던 인물이라 오히려 그런 되게 지금 푸근해지신 그런 현우 배우님의 모습이 되게 마음에 들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진행을 했는데 이제 한 번씩 전화가 오시더라고요. 혼자 이렇게 대본을 이제 연습을 하시다가 전화가 와서 너무 어렵다. 나는 영수가 아닌데 영수 너무 어렵다 이렇게 하셔서 되게 영수라는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나눴었고 어떻게 보면 남성 세계에서 그 나이로 되게 위계가 확실한데 그걸 되게 헝글고 도윤이라는 아이가 들어와서 어디까지 그 도윤이의 농담에 웃고 기분 나빠하고 뭔가 그런 데 균형을 좀 어려워하셔서 저와 같이 이야기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네, 방금 이제 악의 평범성이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사실 도윤이가 1차 가해자였다면은 좀 이렇게
좀 격하게 말하면 아 그래 저 새끼는 그럴 새끼지라고 좀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현우는 그 안에서도 사실 같이 약자의 위치에 있는데 그러니까 흔히들 약간 약자끼리는 서로 못 웃을 것 같다는 그런 이상적인 생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 정수현이 영수한테 조금 호감을 가지고 좀 이렇게 좀 자신의 무리로 좀 끌어들이려고 한 것도 그런 배려 중에 하나였을 텐데 아 그거를 이렇게 갚는다고? 라고 생각하니까 좀 더 배신감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네. 그 영수, 네, 그 영수가 그렇게 존재해야만 저희 영화에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 사실 되게 고민이 많았었거든요. 영수의 서사를 어디까지 보여줘야 할지. 왜냐하면 영수는 정순에게 가해를 저지르는 인물인 동시에 또 정순과 어떤 사랑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영수의 서사를 어디까지 관객분들께 보여드리는 것이 적절할까? 또 영수라는 사람이 어떻게 가해를 저지르게 될까? 그런 과정이 균형 있게 전달되어야만 관객분들께서 그 영화를 보시는데 불편함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 영수 캐릭터가 그런 점이 그 약간 자세랑 걷는 거랑 얼굴 표정이랑 이런 게 막 다 되게 자신감을 잃은 상태고 막 이런 것들이 너무 잘 그려져가지고 보는 내내 조금 고통스러웠다. 어쩜 이렇게 아까 고민을 많이 하셨다고 하지만 너무 영수 캐릭터를 연기를 잘해주셔가지고 네. 꼭 전달드리겠습니다. 아유, 네. 제가 굉장히 답답했다고. 네. 그리고 저는 또 정순이 약간의 노출이 있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되게 평범한 중년 여성이 조금 이렇게 속옷만 입고 있는 모습이나 이런 거를 영화로 본 게 되게 오랜만이라고 해야 될까? 잘 볼 수 없는 모습이긴 한 거예요. 그리고 흔히 뭐 TV에 나온다고 한다면 뭐 40대, 50대 여배우분들 TV에 나오시는 분들 다 너무 막 예쁘시고 여전히 막 날씬하시고 뭐 수영씬 같은 게 있다면 막 볶음 만들어서 오시고 약간 그런 것들을 보다가 그냥 되게 평범하게 이렇게 군살도 있고 약간 이런 몸을 보는 것이 되게 신선했다고 할까? 네,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혹시 조금 부담스러워 하시진 않으셨는지도 조금 궁금했어요. 이제 금순 배우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 큰 용기를 내주셨는데 제가 오히려 좀 더 조심스러워 했었던 것 같고 금순 배우님은 이제 시나리오를 보시고 거기에 엄청 적극적으로 뭐 노출의 어떤 범위라든지 그런 어떤 되게 디테일한 어떤 요소들에 있어서 저보다 조금 더 열려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되게 적극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꼭 뭐 편하게 생각하고 말을 해달라고 해주셨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순이 이제 속옷 차림으로 영상을 촬영한다로 정하게 된 어떤 기준은 어떤 디지털 성범죄가 일어나고 사적 영상이 뭔가 유포될 때 그 피해 수위에 따라서 어떤 그 가해의 어떤 정도를 나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정도의 어떤 범위로만 진행을 하자라고 배우님께도 말씀을 드렸고 배우님께서도 되게 흔쾌히 제안을 받아주셨습니다. 저는 영화 보면서 중년 어떻게 구분하는 걸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중년 이모라고 불리는 어떤 시점이 언제부터일지 그런 걸 되게 생각을 많이 하면서 봤는데 그 정순과 영수가 둘이 함께 있을 때 당신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나는 아직까지 살면서
당신이라는 말을 써본 적이 없는데 당신이란 말이 나오면 중년인가? 막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호칭에서 왜 당신을 선택했는지도 궁금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중년은 뭘까? 어디부터 중년일까? 왜 어느 시점에는 이모라고 불려도 익숙할까? 왜 네네. 언제부터는 익숙하지 않은데 언제부터 익숙해질까? 이런 게 되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근데 작가님 말씀하셨니까 이제 떠오른 건데 공장에서도 되게 그게 되게 애매했었던 네. 것 같아요. 언니와 이모의 어떤 호칭이 뭔가 결정된다고 해야 될까? 그런 게 되게 애매했었던 것 같은데 그때 네. 공장에서는 약간 자녀의 유무였었던 것 같아요. 아 자녀의 이모. 네, 자녀가 없으면 그걸- 언니라고 네, 그랬던 걸로. 비혼 중년 여성이 그런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고 당신이라는 당신은 제가 당신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네, 맞아요. 쓰셨어요. 내가 쓰긴 썼는데 네, 그러니까 뭐 제가 자기라는 말도 네, 맞아요. 그거를 고민했었어요. 자기를 해야 되는지 당신을 해야 되는지를 네네. 어떻게 고민하셨는지 어떻게 선택하셨는지 사실 그 정순과 영수의 어떤 연애라고 했을 때 그 두 사람의 관계가 언제 깊어질까를 이제 고민을 했었고 그래서 자기라고 부르기에는 아직 두 사람이 정말 연인의 관계가 아닌 서로가 그렇게 느끼는 왜냐면 남들에게 알리고 뭔가 이렇게 당당하게 그 관계에 대해서 그 관계를 유지하고 그런 사이가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뭔가 자기보다는 조금은 먼 표현을 찾다가 당신이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약간 마이크를 돌려가지고 다들 어떤 호칭 쓰시는지 들어보고 싶어요. 한 명씩. 언제 어느 시점에 자기, 어느 시점에 당신 그렇게 되는지가 진짜 해요? 네 아니에요. 감독님 제일 좋아하시는 장면은 뭐예요? 이제 그 유진이 엄마의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짐을 싸는 그 장면은 저랑 금순 배우님 둘 다 영화를 볼 때마다 그 장면에서 좀 약간 울컥하는데 이제 유진이라는 그 캐릭터 자체가 사실 제가 시나리오를 쓸 때 되게 기대려고 만든 캐릭터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 정순이 주인공이지만 어쨌든 저와 다른 세대의 여성이기도 하고 제가 쓰는 데 있어서 좀 도전적인 마음이 강했다면 유진이라는 캐릭터는 좀 제가 기대해서 좀 편하게 쓸 수 있는 인물이다 라는 좀 자신감을 가지고 유진이라는 인물을 넣고 시나리오를 쓰기 시작했는데 이제 점점 이야기가 진행돼 갈수록 오히려 유진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유진이라는 사람이 내가 정말 유진의 상황일 때 엄마한테 내가 어떻게 어디까지 어떻게 해줄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하면서 유진이가 지금 정말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의미로 어떻게 보면 성호라는 자신의 예비 남편에게 표현이 그런 식으로 나가고 근데 그런 표현이 성호한테는 되게 고마운 이제야 뭔가 숨겨왔던 어떤 진심을 뾰족하게라도 자기한테 보여주는구나 라는 어떤 성호가 좀 안심하게 되면서 위로를 해주는 그런 장면을 넣게 되었는데 저희가 그 촬영 일정상 어떻게 하다 보니까 첫날 첫 씬으로 그 장면을 촬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배우분들께 너무 죄송했는데 사실 배우분들도 좀 긴장을 하시고 좀 어려운 장면을 첫날 첫 씬으로 촬영을 하게 돼서 긴장을 하고 오셨는데 그 장면이 촬영이 시작되고 나서부터는 그런 좀 걱정이 되게 무색하게 두 분 다 서로 되게 서로한테 위로를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면을 볼 때가 되게 그런 생각이 많았어요.
이게 영화는 시간순으로 찍지를 않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거의 막 첫 촬영인데 되게 친밀한 씬을 해야 되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아가지고 진짜 어려울 것 같아요. 감독도 그 연기 톤이 후반에 찍은 거랑 또 많이 차이가 날 수도 있으니까 그걸 계속 톤을 유지시켜야 되는 것도 디렉이 어려울 것 같고 배우분들도 나름의 그 톤앤면을 정하고 오시긴 할 텐데 이거 맞는지가 되게 혼란스러우실 것 같아요. 현장에서는 그 합을 맞추는 데 있어서 어떻게 첫 촬영을 하셨는지가 되게 궁금하네요. 가서 서서 보고 싶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번에 정순을 하면서 배우분들 이제 제가 쓴 시나리오고 또 이제 촬영 감독님이랑 또 그 콘티 스토리보드를 짜면서 한 달 정도 너무 막 이 이야기에 제가 막 이렇게 빠져 있었고 그래서 그 현장에 갔을 때 뭔가 제가 정해놓은 어떤 그런 포맷 안에서 이 영화가 이제 결정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에 있어서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지만 현장에 가서는 좀 다 버리고 배우분들의 좀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고 촬영 감독님이랑도 우리 열심히 이렇게 스토리보드를 만들었지만 현장에 가서는 배우분들의 동선이랑 배우분들의 아이디어를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받아서 그런 거를 현장에서 좀 유연하게 받아들이자 바로바로 이제 그런 것들을 시행해보자 이런 마음가짐으로 네 현장에 그러면은 콘티와 가장 많이 배우들의 의지로 가장 많이 동선이 바뀐 씬이 있다면 어디에 있을까요? 그 공장 정순이 공장을 다시 찾아간 그 장면이 이제 아무래도 제일 클라이막스가 되는 장면 중에 하나다 보니까 촬영 감독님이랑도 되게 막 콘티를 되게 막 촘촘하게 막 이렇게 준비도 했었고 그런데 그 저희가 현장 상황상도 사실은 이제 실제로 저희가 가동 중인 공장에서 촬영을 진행했었는데 그 장면을 찍을 때 어떤 물리적인 시간도 부족했었고 그리고 현장에서 배우님과 어떤 이제 가볍게 리허설을 했을 때 이건 그냥 우리가 준비했던 거 다 버리고 정순을 따라가자라고 해서 네 촬영 감독님이 원캠으로요? 네 원캠으로 네, 따라가셨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 막 조명 감독님 뭐 동시 기사님 다 그 촬영 감독님 뒤에 딱 이렇게 붙어서 금순 배우님과 약간 하나가 돼서 그 공장을 같이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뮤직비디오 네, 찍듯이 네. 하셨네요. 네, 약간 현장에서 그게 거의 그래서 즉흥으로 그렇게 와. 나왔던 장면이라서 제가 오. 그 장면을 찍을 때 제일 스텝 배우분들께 정말 감사했던 짜릿하셨을 것 네네네. 같아요. 이게 이렇게 나오다니 하면서. 맞아요. 저희가 이야기한 지 시간이 좀 돼가지고 관객분들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좀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이렇게 모두 나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하고. 아, 네. 우선 영화 잘 봤고요. 제가 어저께 범죄도시 4편을 보고 왔는데 마동석의 주먹질보다 훨씬 통쾌한 멱살잡이를 보여주는 영화를 만들어주셔서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 영화를 보다 보면은 이제 영수 다음으로 아니면 영수만큼이나 나쁜 놈으로 나오는 게 이제 도윤이고 눈에 거슬리는 거로 치자면 진짜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굉장히 거슬리는 인물이 이제 도윤인데 이 도윤이라는 인물이 뭐 정순이 도윤이에게 주먹을 내리꽂는다던가 아니면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응징을 당하거나 아니면은 도윤이 회사에서 잘려서 뭔가 몰락하는 식으로 이렇게 뭔가 좀 확실하게 처벌을 받는 결말을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은 없는지 그 점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그 영수와 도윤의 어떤
그 처벌에 있어서 시나리오에서 또 가장 고민이 됐던 지점 중에 하나였었고요. 사실 저희 영화에서는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정순이 그 둘을 선처하게 되는데 그 선처라는 행동 자체도 사실은 고민이 되게 많았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바라는 어떤 이상적인 어떤 결말이 있지만 현실에서 그런 결말까지 가는 분들도 있고 또 아닌 분들도 계실 텐데 저희 영화에서는 또 다른 어떤 현실을 정확하게 또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실제로 뭔가 그 관련된 어떤 법적 진행 과정이나 어떤 처벌에 있어서 조사를 했을 때 초범인 경우에 처벌이 굉장히 낮은 경우가 너무 많았었고 가해자보다 피해자가 어떤 그 직장이라던가 어떤 거주지를 이동하는 경우도 많았었고 그런 것들을 좀 저희 영화에서는 일단 보여드려야겠다. 이런 현실이 있다는 것을 일단은 보여드려야겠다. 아니었을 뭔가 당연히 그 가해자들을 엄벌하고 어떤 단죄를 내리는 것이 영화의 어떤 일종의 뭔가 사이다 결말처럼 당연히 관객분들께 그렇게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것이 되게 저희 영화에서 정순이라는 이 한 사람의 이야기를 좀 담아온 거에 대해서 좀 제가 배신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현실을 정확하게 어떤 전달 드리고 난 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순이라는 이 사람이 자신의 어떤 삶의 주도권을 좀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를 선언하는 장면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에 다시 공장으로 찾아가는 그 정순 장면을 넣게 되었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네. 네, 감독님, 저도 영화 정말 잘 봤고요. 우선 정순이 처음에 조수석에서 타서 나중에 이제 직접 운전을 하기까지 뭔가 정순이 피해의 사실은 인지하되 피해자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주체적으로 행동하는 결말까지 정말 너무 잘 봤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살짝 지역적인 질문인데 캐릭터 여성 노숙인의 캐릭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중후반부에는 정순이 직접 여성 노숙인에게 본인의 옷을 덮어주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정순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게 궁금했고요. 두 번째로는 처음에 제가 제일 인상 깊었던 거는 생활 사운드가 되게 잘 담겨 있다고 느꼈어요. 특히나 이제 사무실에서 유진이 일을 할 때도 유진의 목소리만 도드라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랑 섞이는 게 정말 되게 오히려 더 현실감 있다고 느껴져서 그런 사운드에 주목을 하다가 이제 정순이 도윤이 그 영상을 보게 되는 장면에서 갑자기 사운드가 나오면서 약간 장르가 바뀐다는 느낌도 들고 그러면서 이제 그 후에는 더 사운드에 집중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운드를 사용하셨을 때 아마 감독님이 되게 많은 고민을 하셨을 것 같아서 그런 고민들도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여성 노숙자에게 점퍼를 벗어주는 정순의 마음은 이제 그 벗어주기 전에 정순이 지켜볼 때 그 노숙인이 영수에게 이제 담배를 달라고 하니까 영수가 굉장히 뭔가 그 분을 되게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약간 피하듯이 그렇게 올라가 버리는 모습을 보고 정순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원래 가진 어떤 성정이라고 해야 할까요? 따뜻한 어떤 마음 그런 것들이 발동됐다고 또 느꼈고 아까 또 말씀드렸던 어떤 일종의 동질감일 수도 있고 근데
저는 또 굉장히 재밌었던 게 관객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영수가 여전히 그 달방에 살고 있고 그 노숙인 분도 여전히 그 달방 앞에 이제 자리를 지키고 계신데 영수는 사실 정순에게 자기가 이곳을 떠나겠다 선처를 해주면 그런 약속을 했고 정수는 그 약속을 믿고 선처를 해준 것인데 사실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그런 어떤 두려움이 어느 정도 있을 텐데 이제 출근을 하려고 나왔는데 저도 그 생각. 정순의 맞아요. 내 옷을 잠바가- 입은 이 네. 사람에게 신호를 네. 심고 가려는 누가 있나 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어떤 그 의견도 너무 사실은 제가 금순면인가 제가 생각을 못했던 지점이었는데 아 그런 얘기를 관객분이 하셔서 네. 약간 그렇게 볼 수도 네, 있구나라는 너무, 생각이 들어요. 너무 그리고 그 실제로 이 정순 영화 안에 어떤 시간이 그렇게 흘렀다면 영수는 바뀌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그 생각하면서 봤거든요. 나 여기 왔다 갔다라고 네. 쓰고 간 것처럼. 네, 연인에 가까운 관계였으니까 네, 자주 또 입었던 익숙한 점퍼일 점퍼이고 거라서. 그런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사운드 같은 경우는 사운드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부분에 있어서 되게 현실감을 살리려고 저희 이제 스태프분들이랑도 많이 노력을 했었고 그래서 사실 그 폐차장 같은 경우에는 작업을 하지 않는 날에 저희가 촬영을 진행을 했어서 사운드적으로 현장에서 뭔가 문제가 있는 그런 현장이 아니었는데 이제 후반에서 실제로 작업 중인 그 폐차장 공간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소스들을 넣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이제 공장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거기 레일이 돌아가고 업무를 하는 그 근로자분들이 화면에 나오셔서 그런 사운드를 그대로 가져가기도 했고 또 다른 층에서는 또 업무를 공장이 가동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실제 사운드들도 아마 공장씬에서는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그렇다면 있습니다. 대사 후시 녹음 비중이 어느 정도 되나요? 그 이제 저희 그 담배 영수와 막 도윤이가 담배를 피우고 아니면 이렇게 퇴근길에 걸어 나오는 그 거리 같은 경우에는 다 후시예요? 네. 자동차도 후시인가요? 어, 영수랑 정숙이 네. 타고 가는 그 부분도 후반에서도 자동차도 후시예요. 그때 너무 궁금. 그때는 아마 그 현장음이 너무 현장에서 컨트롤이 그걸로 기억을 하고 그리고 창문을 여는 그런 장면도 있었고 그 이제 후반 작업에서 그 후시 녹음을 이제 결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거의 대부분 대사의 명료성이어가지고 그래서 그 작업하시는 그 기사님이 보시고 명료성이 조금 떨어진다 하는 신들은 이제 대부분 진행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저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만큼 있나요? 10분 정도 남았나요? 최대 10분? 없으시면 저희끼리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걸로. 네. 아까 그거라도 해봐야 될까요? 저희가 종료 영화. 지금 시작하기 전에 대기실에서 얘기를 나눴던 게 저는 사실 상업영화는 망해도 독립영화는 망하지 않을 거라고 믿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뭔가 독립영화를 소비하는 그 문화와 바이브 자체를 좋아하시는 분들의 절대수가 계속 좀 지켜질 거라는 마음이 있었어가지고 근데 이제 오늘 감독님이랑 배급사 홍보사 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니 그 믿음이
조금씩 깨지는 현상들이 계속 발생한다고 하여 아 그렇다면 그 내가 믿고 있던 독립영화 절대 관객 수가 점점 빠져나가고 있다면 그 사람들을 잡거나 혹은 새로운 독립영화 관객을 어떻게 하면 끌어당길 수 있는 무언가를 어디서 찾아야 할까라는 고민을 저희가 나누다가 결론은 찾지 못하고 이렇게 GV를 시작했는데 GV라는 방식으로 계속 어떤 독립영화를 홍보를 해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너무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여기 오신 분이 오늘 얼마나 있을까 막 상상하면서 들어왔는데 어쨌든 꽤 많은 관객석 비어 있잖아요. 그래서 한 분 한 분한테 여쭤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들어왔었어요. 여러분들 집에 못 간다 이제. 혹시 코멘트 하실 수 있으신 분 계시면 마이크 잡고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 이런 방식으로 홍보하면은 좋지 않을까. 빠져나가는 독립영화 관객을 어떻게 발목을 잡을 수 있을까? 네. 뭐 답 안 주시면 오늘 뭐 감독님이 그런데 그걸- 여기 앉아 계신 어. 분들은 그렇게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음. 안 오신 분들에 대한 상상을 못 할 수도 있잖아요. 아 그렇죠. 결국에는 저희가 아까 얘기한 거는 이러다가는 감독님이 꽁꽁 얼어붙은 한강위로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 이거를 릴스를 찍어야 찍는 되나. 수밖에 없지 않는가를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럼 뭐 어떤 걸 물어보면 좋을까요? 혹시 독립영화를 보러 영화관으로 보러 오시는 빈도 어느 정도 되시는지도 전 조금 궁금하긴 한데 오늘 와주신 여러분들 중에 내가 체감하기에도 독립영화 관객이 점점 줄고 있는 것 같다라고 느끼시는 분이 계신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한데 토론회는 아니기